안녕하십니까. 기계설계 작업형 실기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동력 전달 장치죠. 그죠? 우리가 쓰는 부분에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캐드를 그렸던 걸 그냥 가져와서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얘에서 그냥 그 치수를 보고 그리는 방법. 자, 일단 솔리드 쓰는 게 중요하니까 앞에서 솔리드만 공부를 먼저 하셨으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거 되게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기계 제도니까, 그죠? 설계 쪽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도면을 어떻게 빼낼 것이냐. 해칭선을 보고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분명히 이 3D 작업을 하기 전에는 2D 작업이 마무리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2D 쪽에서 있던 도면들하고 연결선상으로 계속 그려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도면을 분명히 연습을 하셨을 테니까 2D하고 3D하고 같은 도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치수를 그대로. 자, 여기에 있는 부분 그대로 보면 축이죠. 가장 중요한 건 축이에요. 많이 뽑아야 되는 게 본체를 뽑을 수 있고요. 축. 스포기어나 V벨트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씩 아니면 이제 부시, 커버 이런 쪽을 많이 뽑아요. 그러면 얘를 그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축을 한 번은 쭉 넣고 리볼브로 돌려보기도 할 거고요. 좀 다른 방법을 색다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데 얘에 대한 부분을 그리실 때요. 자, 여러분들 그리듯이 이렇게 그릴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원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다. 이 정도는 미리 힌트로 살짝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 조립도에서 동력이니까 여기죠. 근데 여기가 지금 뭐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 와셔가 붙어 있거나 스프링 와셔가 껴 있다. 이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축은 일자로 되어 있는 우리가 스트레이트 축이고요. 키, 멈춤 나사 이런 것들이 뚫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도형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대신 얘는 윗면으로 그리진 않겠죠. 정면으로 놓고 정면에서 쭉쭉쭉쭉 뽑아 가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어느 쪽에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인데 가능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윗면이 아니라 우측면이나 정면. 근데 방향성으로 보면 우측면이 축은 가장 그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부분을 치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치수를 보면서 할게요. 자, 축이에요. 자, 그러면 가운데 것부터 그리세요. 가운데. 축은 자, 축을 뭐 편심축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축이 나올 텐데 축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요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쭉쭉 나가고 쭉쭉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치가 하나로 연결되면 좋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로 그려서 리볼브 시키는 거. 이번 시간은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그리는 부분이 좋으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 스케치가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하나로 붙어 있으면 혹시나 여기에 대한 부분의 구속 조건이 풀려버렸을 때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날이니까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그리는 부분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놓고 나는 우측면에 스케치를 하겠다 놓고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중앙으로 그릴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얼마예요? 20. 여기 잘라내는 건 나중이고요. 자, 여기에서 20짜리의 선상을 그리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을 하나 그리겠네요. 이렇게 선을 쭉 그리고 쭉 그리고 쭉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려 넣어도 돼요. 내가 있는 부분에. 근데 너무 쭉쭉쭉 그리면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자, 수평 잡고요. 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10이 되겠네요. 9군요. 9. 자, 9 그리시고 요 길이는 얼마다? 내가 있는 부분에 18이다 넣고 작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요 사이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여기가 20짜리니까 10짜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 내려오는 선상이 하나 존재해야 되겠죠. 17이에요. 그럼 이런 게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17인데 반으로 나누면 내가 있는 부분에서 자 20에서 3 빼니까 1.5가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상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1.5 내려와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그리다 보면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1.5로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붙여야 되잖아요. 선상에 길이가 있으니까. 자, 이 점 잡고 컨트롤 눌러서 그냥 잡고 컨트롤 눌러서 평합 붙였고요. 치수를 줬으니까 당연히 얘가 땡겨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자, 62에서 28을 빼줘야 되잖아요. 챔퍼는 나중 문제고요. 28을 빼줘야 되니까 내가 계산하기 힘들어요. 계산 시키세요. 자, 여기서 놓고요. 62 빼기 28이더라 라고 이렇게 빼시면 되잖아. 그럼 지가 알아서 들어가겠죠. 62에서 28을.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왔어. 봤더니 5회야. 그럼 2.5 내려왔겠죠. 선상에 대한 부분에 요 놓고 선이 이렇게 놓고 2.5. 자, 수평선 다 그려놨잖아요. 이쪽에도 선이 하나 더 있나? 그랬죠? 여기 있죠? 여기서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잘 안 찍히면 어떻게 돼요? 요 치수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점 찍고 여기. 그래서 제가 치수 있는 쪽을 먼저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치수 보조선이 되게 우리들 작업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합 놓고요. 자, 요거의 길이는 조금 전에 있었죠. 얼마 뺐어요? 62에서 우리가 뺐잖아요. 60에서 28을 뺐잖아. 그래서 여거에 대한 부분의 값이 얼마? 28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 주시면 돼요. 이렇게